오늘 제가 도착한 곳은요, 호반의 도시 춘천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춘천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춘천 가는 기차? 소양강천이요? 잠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죠? 아무리 아름다운 춘천이라고 해도 배부터 든든하게 들어는 보셨나요? 춘천 막국수! 아니 근데 오늘 별별박물관 먹기만 하냐고요? 물론 아닙니다. 제대로 보이는 곳! 바로 춘천 막국수 체험박물관! 자, 지금부터 별별박물관 출발합니다. 호반의 도시 춘천! 볼거리 먹을거리 가득해도 꼭 들려야 할 곳! 자타공인 춘천의 명물, 바로 춘천 막국수 체험박물관입니다. 지역의 소중한 전통과 삶을 고스란히 담아온 춘천 막국수. 이제는 세대를 연결하는 문화의 촉매자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화제 만발, 인기 만점, 왜 이렇게 인기가 좋냐고요? 춘천 막국수 체험박물관의 인기 비결은 바로 비교를 거부하는 이 막국수의 맛에 있습니다. 와, 여러분들 보셨죠? 와, 춘천 막국수 박물관은요, 외관부터 실내까지 정말 안 특이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한번 보시죠. 와, 어마어마하게 큰 맷돌입니다. 맷돌. 정말 궁금한 것들이 알쏭달쏭 마구마구 생겨나는데요. 자, 지금부터 관장님을 만나서 춘천 막국수 박물관에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안녕하세요, 관장님. 네, 안녕하세요. 자, 제가요, 춘천하고도 막국수 박물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길에 봤더니 이 막국수 박물관 외관이요, 좀 상당히 특이한 것 같아요. 건물을 보시면요, 이제 막국수는 보통 가마솥에 위에 막국수 틀이 걸쳐져 있죠. 저희 모양도, 건물 모양도 가마솥의 형상과 그 위에 막국수 틀의 형상이 조화를 이루는 건물입니다. 막국수를 만드는 틀의 형상이라 그래서 들어오는 입구부터 상당히 제가 침 꿀꺽꿀꺽 넘어가더라고요. 아니 그런데요, 저는 이거 막국수를 먹어보기만 했지 박물관이 있다는 건 또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이 춘천에 막국수 박물관이 생기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유 중 첫 번째는 이제 막국수라는 음식을 좀 대중화시킴으로써 우리 춘천에 브랜드화를 시키는 그런 효과를 내기 위해서고요. 그리고 막국수라는 이름으로 또 그런 음식을 겨냥한 박물관이 전국에 최초로 설립돼서 좀 관심을 끌기 위한 여행 관광 뭐 이런 관광에 대한 여러 관심을 끌고자 하는 이유에서 설립되었습니다. 네, 그냥 막국수를 단순하게 먹을 뿐 아니라 이제는 춘천에 브랜드화시킨 그런 막국수를 대표하기 위해 설립이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전시실 안으로 들어와 봤더니 상당히요, 구경거리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지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저희 박물관은 1층과 2층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1층에는 메밀이 우리 몸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런 효능과 또 이제 메밀을 재배하는 그 기구들과 또 재배한 메밀을 음식으로 만드는 기구들이 전시되어 있고요. 2층은 그런 내용을 토대로 직접 본인이 만들어서 먹어볼 수 있는 체험 시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요, 이렇게 알고 먹어야 더 맛있듯이, 자, 지금부터 제가 이 막국수에 관한 모든 것을 한번 쫙 알아보려고 하는데, 전시실 한번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예, 저쪽으로 가보시죠. 가시죠. 박물관에 들어서면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바로 막국수의 주 원료 메밀입니다. 메밀은 쌍떡잎 식물 마디풀목의 하늘살이 풀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재배되면서 정말 많은 음식의 원료로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메밀로 만든 식품 구경해 보실까요? 종류도 가지가지 정말 다양하죠? 원장님, 이 뒤에 화면들을 보니까요, 그 메밀의 기원지, 전파 경로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그 메밀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해서 전파가 처음에 되게 되고, 또 언제부터 우리가 메밀을 가지고 이 막국수를 만들어 먹었는지 궁금해요. 이제 메밀의 경로를 보시면 예전에는 이제 유럽 쪽에서 많이 즐겨 먹고, 그리고 중국 지방, 우리나라로 치면 고조선, 고려인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즐겨 먹는, 그리고 우리나라와 일본으로 많이 전파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그 정확한 내역은 정확히 찾아볼 수는 없는데, 이제 서적들을 살펴보면 뭐 고려 후나
전 그 사이에 우리나라에서 사찰에서 많이 즐겨 먹었다라는 내용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걸 추정으로 아마 그 시기로 이제 추정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또 일본 쪽으로 이제 전파됨으로써 유교와 함께 일본으로, 일본에서는 소바라고 이 메밀을 부르고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아쉬운 점은 일본에서는 소바라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진 음식이지만 우리나라가 먼저 선진국으로서 메밀을 먼저 시작을 했지만 일본보다 좀 뒤처진 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박물관에서도 그런 홍보 역할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우리가 메밀을 좀 더 사랑해서 우리의 소중함을 좀 더 알려야겠어요. 그렇죠. 근데 말씀 중에 좀 특이한 게 유럽에서도 메밀을 많이 먹었다고요? 이제 메밀이 보통 지역, 지형 뭐 이런 거에 따라서 크기라든지 모양, 또 우리가 흔히 아는 메밀꽃이 메밀꽃 필무렵이라는 그 이호서 선생님의 공표에 가시면 뭐 흔히 보지만요. 꽃이 약간 하얀색을 띠잖아요. 근데 메밀꽃의 종류도 수십 종에 이른다고 합니다. 뭐 동그란 꽃도 있고 화단에 핀 선인장 같은 꽃도 있고 종류가 다양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각 지역에서 나는 메밀에 따라서 이 메밀의 맛도 함께 다른가요? 뭐 그 내용까지는 제가 잘 알지 못하겠지만 그 성분, 영양 뭐 이런 게 많이 다르겠죠. 우리 쌀도 지형에 따라 또 지역에 따라서 쌀맛, 밥맛이 많이 틀리는 것처럼 메밀 또한 그렇다고 합니다. 인류 역사와 함께 해온 메밀은 우리나라에선 5세기 이전부터 재배된 걸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흔히 일본의 소바로 더 많이 기억하곤 하지만 사실은 우리 조상들이 훨씬 이전부터 메밀과 함께 살아왔다는 사실이 놀라웠는데요. 소중한 전통 문화를 좀 더 잘 알리고 보존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 제가 있는 곳은 1층 전시실인데요. 이곳에서는 메밀의 재배 과정부터 또 막국수를 만드는 기구의 모습을 한눈에 쫙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막국수 한 그릇을 먹기 위해 참 다양한 과정을 거쳤다고 하는데요. 마치 시간을 거꾸로 돌려놓은 듯한 풍경에 반가워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네요. 정말 많은 도구들이 다양하게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요즘에는 막국수 만드는 방법도 굉장히 현대화되고 간단해졌습니다. 그래도 변함없는 게 있다면 바로 춘천 막국수에 비교할 수 없는 맛일 텐데요. 그 변함없는 맛을 기억하는 많은 분들이 오늘도 박물관을 찾아 춘천 막국수의 어제와 오늘을 모두 경험하고 있답니다. 자, 이 관람관에요. 너무나도 열심히 관람하는 가족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아버님을 옆에 모셔봤거든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아이들에게 이 막국수 박물관에 대해서 너무나도 열심히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알고 오신 건가요, 처음에? 처음에 이제 막국수를 즐겨 먹고 있었고요. 그리고 춘천에 오면서 인터넷에서 검색한 중에 막국수 박물관이 있어서 관심이 있어서 오게 됐습니다. 직접 와보시니까 어떤 점이 좀 좋으신 것 같으세요? 예, 그 전시돼 있는 게 이제 재배부터 그리고 그 국수 가루를 만들어서 그 제작하는 과정이 자세하게 전시돼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체험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메밀하면은 딱 떠오르는 음식 저는 이 막국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메밀로 만들 수 있는 음식이 참 많다고 들었어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메밀을 이용한 어떤 음식들이 있나요? 보통 음식이라면은 그 나라의 이제 풍습처럼 개성이 있는 음식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밥 외에는 뭐 면이나 전이나 묵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다른 나라에 보시면은 뭐 일본의 경우는 우동, 뭐 다른 나라는 빵을 많이 먹는 나라는 또 메밀을 빵으로 많이 만들고, 우리나라에서도 요즘은 퓨전 음식이라 그래서 이제 외국인 입맛에도 맞춰 나가고 아이들 건강에 좋은 많은 음식들을 개발 연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박물관에서도 메밀을 이용해서 수프라든지 아이스크림, 뭐 묵이라든지 젤리를 만든다든지 이런 걸 많이 시도해 봤는데요. 여러 방면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게 메밀의 또 장점입니다. 메밀이 이 효능이 좋은 만큼 활용 범위도 무한정이네요. 그렇죠. 메밀은 재배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서 어디서나 쉽게 재배된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그 나라의 풍습에 맞게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하죠?
우리나라의 풍습 속에도 메밀은 빠질 수 없습니다. 빛바랜 사진 속 주인공, 바로 변신의 귀재 메밀입니다. 자, 원장님, 막국수 하면 춘천, 춘천하면 막국수 이런 얘기 자주 들으시죠? 그렇죠. 그만큼 춘천 막국수가 맛도 좋고 영양도 좋다고 들었어요. 어떤 점에서 타 지역과 좀 차이가 나나요? 우선은 춘천의 막국수가 유명한 이유가 보통 춘천 지방은 뭐 고랭지, 뭐 채소라든지 이런 좋은 역할의 채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채소와 어우러진 메밀이 아무래도 우리 건강에 좀 좋고, 또 메밀이 우리 몸에 좋은 점은 이제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뭐 비만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고혈압, 이런 당뇨 환자들한테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막국수를 먹으면 이 다이어트에도 좀 효과가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보통 우리 밀가루 음식은 글루텐 함량이 많고 그래서 우리가 살이 많이 찌죠. 근데 메밀은 글루텐 함량이 적기 때문에 질감이 좀 떨어지며, 또 우리가 보통 거칠거칠한 음식이 우리 건강에 좋다고 하잖아요. 먹어보면 많이 거칠거칠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 노폐물을 많이 이제 분배시켜주는 역할을 많이 해서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죠. 그럼 제가 좀 많이 먹고 저희 카메라 감독님 좀 드셔야겠네요. 좀 먹어보고 싶은데 이렇게 먹기 전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있다면서요? 직접 2층에서? 직접 자기가 반죽을 해서 또 면을 볶고 삶고 씻어서 맛을 볼 수 있는 코너가 있습니다. 2층에요? 예. 그럼 제가 그 2층 체험 코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원장님. 2층이요? 자, 지금 제 뒤에서요, 가족들이요, 이 막국수를 열심히 만들고 있거든요. 제가 또 빠질 수가 없겠죠? 저도 막국수 만들기에 한번 참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우리 가족들이 막국수를 만든다고 하던데 맞나요? 네. 이게 직접 만들 만큼 만드는 방법이 좀 간단한가요? 네,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하대요. 말씀도 아주 간단하게 해주셨는데 그럼 제가 네. 직접 좀 참여를 해보고 싶은데 네. 저도 이제 들어가면 될까요? 네, 네, 들어가세요. 체험가루를 가지고 가세요. 체험가루요? 네. 이게 밀가루처럼 생기기도 한 이것이 메밀가루입니다. 메밀가루요? 예. 요걸로 예. 막국수를 만든다고 합니다. 자, 메밀가루 들고 체험장으로 네, 체험장으로 가볼까요? 가세요. 가세요! 자, 어머니 말씀이 참 구수하죠? 자, 드디어 본격적인 막국수 만들기 체험 시작! 뜨거워! 팔팔 끓는 물이라 너무 뜨거워요. 너무 뜨거워요. 메밀가루에 뜨거운 물을 붓고 반죽하는데요. 정말 뜨거웠습니다. 뜨거워. 뜨거워. 찰흙처럼 하나가 되게 뭉치세요. 네, 뜨거운 건 잠깐이에요. 이거 다 됐잖아요. 아니, 선생님. 네. 저는 근데 손도 못 대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쑥쑥쑥쑥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주 능숙하죠. 아, 자, 이렇게 찰흙처럼 뭉치세요. 이렇게. 네. 근데 어머니 집에서 이렇게 메밀 이렇게 묻혀가지고 막국수 만들어 먹은 적 있으세요? 아니요, 사 먹긴 했는데 만들어 본 적은 없어요. 다들 정말 열심히 반죽했는데요. 고사리 손에 힘을 팍팍 줘서 반죽하는 모습이 참 귀엽죠. 반죽한 메밀은 메밀틀에 넣어서 꾹 눌러줘야 하는데요. 여러분, 이 면발 보이시나요? 전 바로 군침이 돌더라고요. 자, 끓기 시작하면 또 할 일이 있는데요. 바로 찬물 붓기. 네, 엄마가 목욕을 하다 물 껴줘봐. 놀래 안 놀래? 놀래지. 얘도 네가 찬물을 껴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물 이름이 놀래미 물이라고 불러요. 알았지? 어이구, 국수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물을 넣으면요, 국수가 더 쫀득쫀득해진대요. 놀래미 물이라고 하네요. 어휴, 놀래라. 놀래미 물입니다. 이렇게 3번을 넣는 이유가 있어요? 네, 면발이 쫄깃쫄깃하라고. 이게 혹시 춘천 막국수의 비밀인가요? 비밀이라는 건 아니고 집에서 소면 삶는 거하고 똑같은데 업소용보다 발이 굵다 보니까 3번씩 넣는 거예요. 비밀은 아니라고 합니다. 네. 업소용은 이게 발이 자라요. 근데 그건 체험장이라 이게 굵어요. 그럼 이제
얼만큼 삶으면 되는 거예요? 또 한 번만 삶으면 꺼내주면 돼요. 그 만드는 방법이 상당히 간단해요, 네, 막국수가. 간단해요. 네. 그래서 빨리 만들어서 빨리 끓여서 빨리 먹어서 막국수랍니다. 아유, 우리나라 성격에 그냥 딱 맞네요. 네, 모든 딱 일을 맞아요. 빨리 만들고 그래서 빨리 먹고. 막국수래요. 아, 막 만들어서 막국수 안 해요. 전 그런 줄 알았어요. 어머니가 말씀을 너무 재밌게 하셔서 저도 정말 빨리 배웠습니다. 자, 다음은 면 헹구기. 빨래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이게 다 돼서 먹는 건 줄 알았는데요. 그게 아니라 네. 양념을 넣어서 또 잡수셔야 돼. 양념을 넣어야 돼요. 네. 빨리 가볼게요. 네, 빨리 가세요. 어찌나 빨리 먹고 싶었는지 한 걸음에 후다닥 달렸는데요. 드디어 춘천 막국수를 춘천 막국수답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다진 양념과 싱싱한 채소, 참기름, 그리고 마지막 시큼한 식초까지 넣으면 드디어 막국수 양념 끝! 자, 양념 끝났고요. 이제는 맛있는 손맛이 필요할 차례랍니다. 어머, 우리 아이들은 벌써 비비고 있네요. 가야죠. 일단 아드님한테. 자, 손으로 살살살 비벼주고 누워서 떡 먹기. 어때? 맛있어. 아우, 침 넘어간다. 와, 그리고 반죽을 잘해서 그런지 아주 찰진 것 같아요. 만져도. 자, 저도 제 손맛으로 열심히 비비고 또 비비고. 박물관 체험의 하이라이트 바로 이 순간입니다. 저도 한 입 먹어봤는데요. 달콤달콤한 면발이 끝을 감도는 맛은 정말. 막국수가요, 굉장히 쫀득쫀득하고요. 이 소리 들리시나요? 쫀득쫀득하고 제가 또 손끝으로 양념을 잘해서 그런지 정말 이 막국수 박물관에서 먹는 막국수 최고예요. 한 입 드셔보시겠어요? 우리 가족들도 먹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 순간은 정말 말이 필요 없죠? 글쎄요, 박물관에서 메밀에 대해서도 또 알아보고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또 면도 뽑아보고 반죽도 해보고 그리고 먹어보기까지 하니까 더 많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님께는 어떤 것 같아요? 저도 즐거웠어요. 또 마지막에 또 먹는 즐거움도 있어서 더 많이 다양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사라져가는 우리의 소중한 전통을 기억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서로의 체온을 버무려 빚어내는 우리의 고소한 맛이 있습니다. 어느덧 우리의 몸이 익숙해져 버린 인스턴트의 맛이 아닌 기억 저편 자리하고 있는 우리의 고유의 맛. 사라져가는 전통 문화와 잃어버린 미각. 춘천 막국수 체험박물관에서 채워드립니다. 이 막국수 참 좋은데 여자한테 특히 정말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는, 직접 말하기도 그렇고. 자, 여러분, 이 막국수는요 맛으로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직접 와서 드셔보셔야 아, 그래, 바로 이 맛이구나 알 수 있는 게 바로 막국수의 맛인데요. 여러분들 혹시 지금 출출하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춘천으로 오셔서 막국수에 대해서 많은 정보도 얻고 체험도 하고 맛있는 막국수도 한번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요?